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의 비교도 안 되죠. 한국은 베끼는 재주가 탁월할 뿐이에요. 여기 한국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첨단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AI 기술 세미나로 한국에 다녀간 유명 미국 기업의 간부가 CNN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한국에 대한 이슈가 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은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윈 콜린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모두가 제 이름을 알고 있죠. 세상을 바꾸고 있는 AI 로봇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거든요. 저는 그날 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우리 회사 식당에서의 일이었죠. 밝은 조명이 비치고 있었고 비싼 음식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바로 제 목소리였죠. 삼성, LG, 그런 한국 회사들이요? 다 미국 아이디어 베끼는 거죠. 제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우리 기술이 없었으면 그 한국 회사들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마이클 리와 엘리자베스 존슨이 테이블 너머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던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도 포크를 내려놓는 모습도 보지 못했죠. 저는 말하기에 너무 바빴고 제가 옳다고 확신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한국 기술 따위 절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죠. 제 말을 들은 마이클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엘리자베스도 따라 일어났고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죠. 그들이 제 의견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한들 결국 제 생각이 옳을 테니까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넓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노트북 화면을 넘기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영상, 뉴스, 이메일, 평소와 다름없는 지루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아지 로봇 영상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강아지 로봇이 아니었어요. 이 로봇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땅을 달리고 쓰러진 나무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장애물이 생기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영상에는 이 로봇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텅 빈 거실에 대고 중얼거리면서도 저는 홀린 듯 계속 보게 됐어요. 더 많은 영상들과 전문가 의견들, 그것이 실제라는 증거들을 찾아봤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제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로봇 하나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저에게 비서가 말했어요. 크리스토퍼 사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크리스토퍼는 상사 이상의 존재였어요. 제 멘토였죠. 이 업계에서 제게 첫 기회를 준 분이셨거든요. 그의 사무실은 제 것보다 더 넓었고 훨씬 더 근사한 곳이었습니다. 어서 와, 에드윈. 여기 앉지.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크리스토퍼는 고급스러운 봉투를 책상 위로 밀어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뭐죠? 초대장이네. 테크에드 아시아 2025라고 한국의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야. 자네가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참석했으면 하네. 갑자기 그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국이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놀림거리로 삼았던 바로 그 나라요? 왜 하필 저인가요? 자네가 이 회사의 얼굴이니까. 그리고 자네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싶었죠. 하지만 크리스토퍼의 표정을 보니 이건 부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꼭 쥔 채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한국은 제가 항상 모방꾼의 나라라고 불렀던 곳이죠. 자,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미국 기술이 얼마나 더 뛰어난지 보여줄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시간 중에도 우리 미국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검토하느라 바빴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붐빌 줄 알았던 입국 심사대에 긴 줄이 없었거든요. 카메라로 얼굴 스캔을 하는 것만으로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미국의 혼잡하고 느린 입국 심사대가 떠올라 비교가 됐어요. 머리가 멍해진 제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끈한 하얀색 로봇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까요? 그 로봇은 완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부드럽고 목소리는 거의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 회사 로봇은 아직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로봇에게 황급히 대답하며 서둘러 지나쳤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을 리가 없어.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거겠지. 하지만 호텔로 이동하는 중에도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발전된 최첨단 도시의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당혹감으로 가득 찬 첫 날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대로 삼성 본사를 방문했어요. AI 로봇 가이드가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종이보다 얇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화면을 봤어요. 우리 것보다 100배는 빠른 컴퓨터도 있었고요. 정밀한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로봇들도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미국 아이디어의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들이었죠. 한국은 이런 기술들을 10년 넘게 개발해왔어요. 저희는 항상 기술이 실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사람 안내원이 설명했고, 저는 말문이 막힌 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들른 전시장은 규모가 굉장했습니다. 전 세계 회사들이 전시물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국 섹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시연을 준비하며 우리의 쇼케이스 로봇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가장 진보된 모델이었고 오늘 모두를 감동시켜야만 했죠. 관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미국 혁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거창한 소개 뒤로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사람들의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이었죠. 뭔가가 잘못됐거든요. 로봇을 작동시키자 팔이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제어판에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로봇 팔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고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심각한 오류, 배터리 과열, 폭발 위험. 이 글자들이 화면에 깜빡이고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창피한 일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필사적으로 로봇 시스템을 종료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차분한 눈빛을 가진 한국 남자였죠. 그는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로봇의 비상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패널들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그는 전원 회로를 분리했어요. 로봇의 전원이 안전하게 꺼졌고 드디어 위기는 끝났죠. 군중들이 그의 행동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려 겨우 자리에 서 있었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겸손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강민혁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날 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한국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테이블에는 제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낯선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한국 특유의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오늘 저를 왜 도와주셨나요? 저 같은 미국인들이 평소 한국 기술에 대해 무시했던 걸 알고 있을 텐데요. 그냥 뒀으면 경쟁자가 사라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러자 민혁 씨는 물을 따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은 기술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저는 그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민혁 씨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나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로봇 사고로 아직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호기심이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민혁 씨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제 실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울 외곽으로 우리를 데려갈 자율주행 자동차로 저를 안내했죠. 도착한 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농장 같았어요. 하지만 입구를 지나 걸어가면서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로봇들이 야채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식물을 확인하며 필요한 것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죠. 몇몇 로봇들은 금속 손가락으로 잘 익은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과일을 전혀 상하게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작습니다. 농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한 뼘의 땅도 소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로봇이 토양을 검사하고 딱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을 자동으로 추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국에는 거대한 기계가 있는 큰 농장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정밀하고 세심한 자동 시스템은 없었죠. 우리는 다음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AI 시스템이 환자를 스캔하고 의사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놓칠 수 있는 문제를 찾도록 돕고 있었어요. 수술방에서도 AI 기계들과 협업으로 수술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로봇은 환자의 느린 걸음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며 걷는 것을 돕고 있었죠. 한국에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돌볼 젊은이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더 많은 놀라운 장소들을 보았어요. 교통체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하는 교통 시스템과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전기만 사용하는 주택들, 로봇이 교사를 도와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학교들이요. 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전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한국인 개발자인 박수진 씨를 만났죠. 민혁 씨가 조용하고 기술적인 면이 강하다면 수진 씨는 따뜻하고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는 분이었어요. 그녀는 다양한 국가의 팀들을 조율하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네요. 아무리 빠른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쓸모없는 기계일 뿐이니까요. 저의 말에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간단한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시회 주최 측에서 특별 도전 과제를 발표했어요. 한국과 미국 팀이 함께 협력해 비상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죠. 협력이 시작되자 팀원들 간의 충돌도 시작됐죠. 저희 팀은 인상적인 기능을 갖춘 최첨단 로봇을 만들고 싶었어요. 반면에 민혁 씨의 한국 팀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과 위급 상황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조작법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중재해주며 두 나라의 다른 접근 방식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었죠. 밤새도록 작업하며 미국의 혁신과 한국의 실용성을 결합했어요. 아침이 되자 우리 로봇은 테스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임시 구조물이었던 전시장 천장의 일부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모두를 대피시키기 시작했지만
곧 학생 단체가 폐쇄된 구역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혁 씨와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우리 로봇을 위험 지역으로 보냈어요. 제가 고급 이동 시스템을 제어하는 동안 그는 안전 프로토콜을 관리하고 있었죠. 화면으로 로봇이 떨어진 잔해물을 해치고 아이들을 찾아내어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안전하게 걸어 나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경쟁 관계였던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함께 생명을 구했던 거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던 못난 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진정한 기술은 국가적 자부심이나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능형 건물들이 도시를 아름답고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조명은 자동으로 어둡게 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죠.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왔던 걸까? 저는 무언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싸웠어야 했는데 그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했습니다. 다음 날 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생각이 많아져 잠은 많이 못 잤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더 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제 팀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 회사 전시 부스에 들어서자 미국인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전시용 로봇을 닫고 있었죠. 로봇 작동 실패와 비상 상황까지 더해져 팀원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오늘 발표할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자 그들의 눈이 커졌어요. 더 이상 미국의 우월성만을 자랑하지 않고 대신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두 나라의 기술이 서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강조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팀장님, 우리는 이 발표를 통해 미국의 첨단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한 엔지니어가 반대하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 모두 그랬죠. 하지만 다들 느꼈듯이 한국은 우리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도 못한 문제들을 앞서서 해결하고 있었어요. 우린 그걸 인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죠. 몇몇 팀원들은 마치 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야 후련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내내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미국의 혁신이 세계를 이끈다는 슬라이드는 빼고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의 예시를 넣었죠. 어제 비상구조 상황에서 우리의 결합된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 보여주는 사진도 포함시켰어요. 오후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부스는 미국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곳에서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곳으로 변신했죠. 우리가 한국 파트너를 찾는 분야도 강조했어요. 이런 변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를 피했던 방문객들이 이제는 멈춰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일부 미국 기업들은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죠. 수진 씨가 그날 늦게 우리 회사의 부스를 방문했어요. 새로운 접근 방식이 꽤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녀가 우리의 변화된 전시물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좋은 화제인가요? 나쁜 화제인가요? 꼭 필요한 화제예요. 기술 세계는 더 많은 벽이 아니라 더 많은 다리가 필요하니까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의 한국 기업이 우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 중심 접근 방식과
우리의 기술적 혁신을 결합하고 싶어 했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성공은 제가 이전에 알던 어떤 성공과도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공허한 승리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풍부한 만족감이었죠. 그날 저녁 짐을 싸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있는 제 상사인 크리스토퍼였죠. 그곳 소식을 들었네. 자네 팀의 로봇 고장과 한국과의 파트너십 발표까지 모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에드윈? 긴장한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한 일들은 수년간 구축해온 회사 이미지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 크리스토퍼가 이런 방향 전환 때문에 저를 해고한다 해도 할 말이 없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어요. 처음 제 관심을 끌었던 한국의 로봇 강아지 영상, 서울 곳곳에서 본 인상적인 인공지능 기술들, 스마트 농장과 자율주행 차량들,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생명을 구한 비상 상황까지 모두 다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혁신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말했죠.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너무 오랜 침묵이 이어져서 전화가 끊어졌나 싶을 때쯤 마침내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CNN에서 자네가 도착하면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네.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더군. 인터뷰라니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진실을 말하게. 아마 미국도 그 진실을 들을 때가 됐을지 모르지. 전화를 끊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 예전에 저처럼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는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서울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미국의 미래도 한국의 미래도 아닌 인간의 미래였죠. 우리가 서로를 분명히 볼 수만 있다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였어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익숙한 터미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핸드폰에는 메시지 알림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제 행동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죠. 몇몇 동료들은 화가 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모두의 우려와 관심 속에 CNN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TV 스튜디오는 예상보다 위압감이 있었고 저는 그럴수록 더 긴장했죠. 자, 이제 생방송 시작합니다. PD가 손짓하자 빨간 카메라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서울에서 열린 테크에드 아시아 전시회에서 막 돌아온 아메리테크 로보틱스의 CEO 에드윈 콜린스 씨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MC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콜린스 씨, 귀하의 회사는 오랫동안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내세워 왔는데요.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런 관점을 확인시켜 주었나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말로 즉시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럴 수 없었죠. 스튜디오 조명이 너무 밝게 느껴졌고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배운 것은 혁신이란 것이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협력할 때 가장 잘 작동하는 인간의 노력이죠. 저는 한국의 로봇이 각 식물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스마트 농장,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로봇의 등장,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교통망에 대해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천장 붕괴 사고와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함께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국은 미국을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면에서 한국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도 못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MC가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가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었던 거죠. 그날 오후가 되자
영상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저를 변절자라고 욕하거나 저의 솔직한 인정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나뉘었죠.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제가 들어섰을 때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몇몇 임원들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에드윈, 미국 전역에 꽤 큰 파장을 일으켰군. 모두가 자리에 앉자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일부 이사들은 자네가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어.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 경력이 칼날 위에 놓여있는 느낌이었죠. 비서가 일어나 이사진에게 폴더를 나눠주었어요. 그 안에는 제 제안서가 들어있었죠. 한국 파트너들과 1년 동안 진행할 협력 프로젝트였어요. 미국의 혁신과 한국의 인간 중심 디자인을 결합한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윤리가 아닙니다. 좋은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고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최종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제 제안은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어요. 바로 크리스토퍼의 한 표였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방문객이 아니었고 1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을 이끌게 된 거였어요. 민혁 씨가 도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의 진지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 씨와 수진 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춘 배들이 우리 아래로 평화롭게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국 엔지니어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을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봤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수진 씨가 저에게 음식을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한강에 반사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곳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서로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혁신이란 누가 먼저인지, 누가 최고인지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하느냐에 관심이 생겼죠. 제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 기술 커뮤니티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었죠. 제 개인적인 여정으로 시작된 것이 더 큰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건 국가들이 함께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의 우월성만을 확신하며 서울에 도착했던 좁은 시야의 남자가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저의 고정관념과 편협한 시선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들어 내겠지만 그때마다 열린 사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